아드리아해의 진주라 불리우는 크로아티아를 소개합니다. 발칸 반도의 여러 국가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크로아티아입니다. 자다르부터 두브로브니크까지 아름다운 긴 해안선은 아드리아해의 푸른 바다와 잘 어우러져 지루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크로아티아는 7세기까지 로마의 영토였으며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발칸 반도의 국가들, 그리고 터키 등은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환경과 문화, 종교 역사 등을 공유해왔으며 그리스 신화는 그들의 문화나 관습, 그리고 세계관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이동 경로와 그리스 신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역사는 전부 동양에서 시작됩니다. 4대 문명의 첫 발을 내디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도 동양의 역사라 볼 수 있습니다. 중동이란 이름은 서양인의 관점에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유럽은 서쪽에 있다 보니 그 반대쪽은 동쪽이 되고 중동이란 말은 동쪽의 정 가운데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중일은 뜬금없이 극동이 됐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중동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과 터키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 특히 이슬람 제국이 7세기 이후 다스렸던 지역들을 중동이라 합니다. 지도에서 보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문명 발상지는 가깝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문명이 합쳐지고 알렉산더에 의해 서양의 문명이 결합하여 헬레니즘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 당시는 육상보다는 해상의 군사력이 중요한 시대였기에 중동의 선진 문화가 크레타 섬을 거쳐 아테네로 넘어갑니다. 이후 마케도니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고대 로마와 문명을 교류하며 발전해 나갑니다. 중세와 근대 이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을 거쳐 영국으로 중심 세력이 넘어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대서양을 건너 세계의 중심지는 미국이 되었고, 서진하는 역사의 흐름을 볼 때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로 패권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 이름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탈리아와 아드리아해를 띠고 있고, 테세우스 신화에 나오는 애 아버지인 아이게우스가 아들이 죽은 줄 착각하고 이 바다에 투신하여 그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하는 에게해가 있습니다. 에게는 아이게우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페르세우스, 테세우스, 헤라클레스 이 세 사람은 그리스 신앙에 등장하는 3대 영웅입니다. 제우스 신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페르세우스와 헤라클레스, 족보상 페르세우스가 헤라클레스의 증조할아버지입니다. 테세우스 신화는 적국의 공주의 도움을 받아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치고 조국을 지킨다는 서사입니다. 이 신화에서 다이달로스라는 기술자가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라비린토스라는 미궁을 만들었는데 이 건물의 이름이 지금 미궁이란 뜻을 가진 라비린스의 어원이 됩니다. 또한 테세우스의 탈출로 왕의 노여움을 받아 아들과 함께 그 미궁에 갇혔는데 초를 가지고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날아 탈출하다가 아들이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자 날개가 녹아 아들이 추락하여 죽는 일이 생기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카루스입니다. 이오니아에는 이오 신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와 사랑에 빠졌다가 헤라의 화를 피하기 위해 암소로 변했던 여인입니다. 헤라의 감시자 아르고스의 감시를 받다가 헤르메스의 도움으로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때 건너간 바다가 이오니아해가 됩니다. 이지스함의 이지스는 아이게 즉 에게의 영어식 표현이고 에게는 제우스 신과 전쟁의 신 아테나가 항상 들고 다니는 방패를 말합니다. 이오니아는 에게해와 면한 아나톨리아 서남부를 이르는 고대의 진영입니다.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크로아티아의 위치는 아드리아 바다를 끼고 이탈리아하고 길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로마 시대부터 로마의 영토였었습니다. 지금의 개념으로 과거를 재단하려니 식민지나 정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냥 로마의 영토 중 일부였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7세기 들어 지금의 크로아티아 땅에 슬라브족이 유입되어 나라를 건국합니다. 지도의 붉은색 안이 크로아티아 영토입니다. 우리나라의 약 절반 크기이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한 거와 비슷합니다. 두브루니크를 가려면 육로로는 다른 나라 땅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본토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네움이란 작은 도시를 거쳐 두브로브니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1718년에 체결된 파사로비츠 조약의 결과입니다. 크로아티아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도시국가 형태였습니다. 달마티아라고 부르는 지역은 베네치아 공화국의 통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두브로브니크 지역은 라구사 공화국이었는데 이곳은 오스만 제국의 보호국이었습니다. 네움은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고
해양 영토가 없는 보스니아 입장에서는 21km밖에 안 되지만 소중한 바다가 되겠습니다. 크로아티아를 여행할 때는 자그레브에서 출발하여 두브로브니크를 종착지로 하거나 그 반대 동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구간을 왕복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비효율적이라 편도 한 번은 항공이동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그레브 공항을 경유 두브로브니크부터 도착해도 되고 비엔나, 프라하, 윈헨, 로마를 경유하여 두브로브니크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로를 이용했다면 두브로브니크 공항을 출발해 다음 여정지로 가면 좋습니다. 다만 두브로브니크 출발편이 노선이 많지 않고 항공료가 비싼 편이라 자그레브를 경유하여 가는 방법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왕복 차량 이동만 피하시면 됩니다.